네, 앞선 발표에서 ESG 규제나 아니면은 공급망 실사와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나 이런 전략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에코바디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코바디스는 비대면으로 공급망 평가를 하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3자를 통한 공급망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바디스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최근에 점수 동향이나 아니면은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 전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평가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자체적인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외부 기관의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외부 기관을 활용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바디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한 공급망 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바디스가 최근에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관 그리고 피평가 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기업이라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절약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 피평가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자원 투입이 절약이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용성 때문에 에코바디스가 약 15만 개 정도의 기업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더 에코바디스 평가에 대한 점수 요구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코바디스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디스는 크게 4가지 주제와 21가지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이 4가지 주제의 하위 21개 이슈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이 4가지 주제 각각에 대해서는 정책, 조치, 결과 이 3가지 구성 요소로 다시 한번 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에코바디스는 UN 산업분류 시스템 ISIC에 따라서 산업을 분류해서 각 산업별로 각기 다른 설문 문항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2가지 다른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품 생산을 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21가지 이슈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슈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이는 그 산업별로 다른 설문 문항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맞춤화된 설문 제공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에코바디스는 그렇다면 어떻게 점수가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정책, 조치, 결과 이 2가지 가중치 원인 이 4가지 주제와 가중치 2번째인 정책, 조치, 결과 이 2가지를 조합을 해서 5가지 단계의 채점 척도를 가지고 점수가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출된 점수는 어떠한 결과인지 한번 점수 결과를 2004년 글로벌 기준 그리고 중공업 산업 분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바디스 평가 점수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점점 더 높은 점수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점수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공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분야는 환경 부문에서 타 업종을 앞서고 있고 그리고 ESG 수준에서도 타 산업을 좀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바디스 평가 응답 기업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이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AP 시장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미디움 스몰 기업들이 라지 사이즈의 기업들보다 더 많이 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는
중공업 분야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바디스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 평가를 받는 기업 그리고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참여를 하는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 참여를 하는 기업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많고 재평가가 반복이 될수록 기업들의 점수가 높아지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디스 평가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47.5의 점수에서 2024년 기준 글로벌 평균 53.4점으로 5.9점의 점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35%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플래티늄부터 브론즈까지 메달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메달 수여 기준인 컷오프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플래티늄, 골드, 실버, 브론즈 상관없이 모두 다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코바디스에서 메달 수여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점수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 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57.8점으로 글로벌 평균은 훨씬 앞서는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AP 시장은 전체로 봤을 때는 47.3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AP의 평균을 훨씬 앞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라지, 미디움, 스몰, 엑스트라 스몰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기업 규모를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라지 사이즈의 기업보다는 미디움이나 스몰 사이즈의 기업들이 소폭이긴 하지만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코바디스는 절대로 스몰, 미디움 사이즈의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불리한 평가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더 긍정적인 점수 결과를 얻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 횟수별로 봤을 때 에코바디스는 평가가 반복될수록 기업이 최초로 평가에 참여했을 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반복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점수 상승을 이끄는 트리거 중에 하나의 요소로 보여집니다. 연역별로 봤을 때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이렇게 4가지 평가 주제별로 점수를 봤을 때는 노동인권이 절대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점수 상승 폭으로만 봤을 때는 환경이 점수 상승에 있어서는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이 좀 속해 있는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의 4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별 분류를 점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분야가 타 산업을 앞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에서는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업 분야를 지역별로 비교를 했을 때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을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중공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의 점수가 50.8점에서 58.6점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이 4가지 주제를 지역별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환경 측면에서는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노동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에서 일본은 크게 앞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본 일본을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공업 분야가 앞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분야에서의 점수 상승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퍼센트를 한번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건강 안전, 재생에너지, 윤리 경영 이런 분야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내재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반면 노동인권과 관련돼서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직원들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공급망 사전 스크리닝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더 분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KPC 같은 한국생산성본부 KPC 같은 경우에는 에코바디스와 2023년 코트라, 에코바디스, KPC 이렇게 3자 MOU를 맺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저희가 함께 3자 에코바디스와 관련된 공동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에코바디스 측에 그 국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평가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국문으로 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KPC가 앞으로도 디맨드 사이드 혹은 서플라이 사이드 모두에서 에코바디스 혹은 공급망 대응과 관련돼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